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삶은 쌀과 된장만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는 동안 그들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은 1파운드당 50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가격표가 붙은 최고급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아침을 엽니다. 그는 매일 밤 약 2,000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악명 높은 기쁨조와 함께 호화로운 유흥을 즐기며 전국 곳곳에 수십 개의 초호화 별장을 소유하고 있고 전 세계의 그 어떤 지도자라도 부러워할 만한 사치스럽고 방탕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짜인 일정을 철저히 지키는 다른 국가 원수들과는 전혀 다르게 김정은의 아침 기상 시간은 전날 밤 그가 얼마나 늦게까지 광란의 파티를 즐겼는지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가 벌이는 파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주 자세히 다루겠지만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수준입니다.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국가가 틀어주는 선전용 스피커의 애국가 소리에 맞춰 고단한 잠에서 깨어날 때 그는 미국 백악관마저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한 평양의 저택에서 눈을 뜹니다. 1983년에 지어진 이 엄청난 규모의 사유지에는 천석 규모의 개인 영화관을 비롯해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여러 개의 수영장과 육상 트랙은 물론이고 스포츠 경기장과 마구간 그리고 사격장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랍고 기가 막힌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 아래에는 핵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철과 나무로 덮인 두꺼운 콘크리트로 특별히 강화된 거대한 지하 지휘 통제 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넓은 부지 전체는 치명적인 전기 울타리와 지뢰밭 그리고 삼엄한 군사 검문소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으며 인공 호수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개인 전용 철도망까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선전 매체들은 그들의 신적인 지도자가 인민을 돕는데 너무나도 헌신한 나머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불태워 체내 노폐물조차 배출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그 황당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너무나 완벽하고 끊임없이 일만 하기 때문에 화장실조차 갈 필요가 없다는 헛소리를 문자 그대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이토록 터무니없이 포장하는 선전의 수준을 보면 이 독재 정권이 현실 세계와 얼마나 철저하게 동떨어져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마치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사람인 것처럼 갓 내린 신선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엽니다. 그가 마시는 아침 커피는 전량 브라질에서 독점적으로 수입되며 1파운드당 무려 500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북한은 일반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분조차 섭취하지 못해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 희귀한 커피를 수입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잠시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마시는 단 700g 남짓한 커피의 가격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의 카페인으로 잠을 깨운 후 그는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들조차 질투할 만한 화려한 아침 식탁에 앉습니다. 여기에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파르마 햄과 일본산 정통 와규 소고기를 비롯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육류들이 포함됩니다. 그가 아침 식사로 가장 즐겨 찾는 단백질 공급원은 1파운드당 2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를 호가하는 최고급 고베산 소고기 스테이크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가르쳐준 식성 그대로 겉만 살짝 익힌 미디엄 레어나 레어 상태로 굽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정보는 수년 동안 그들만의 은밀한 사생활 공간에서 개인 초밥 요리사로 일했던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후지모토의 폭로에 따르면 북한의 일반 백성들이 정부가 배급하는 적은 양의 쌀과 된장만으로 겨우 생존을 이어가는 동안 이 독재자 부자는 정기적으로 마주 앉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최고급 스테이크를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 이 두 세계의 극단적인 대비를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끔찍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베산 소고기는 김정은이 즐기는 호화로운 아침 식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참치 부위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비싸고 최고급으로 꼽히는 기름진 부위인 도로를 사용하여 만든 신선한 초밥도 매일 아침 요구합니다. 김정은의 몸무게가 300파운드를 훌쩍 넘는 것은 어찌 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심각한 과체중은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극도로 활동량 없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기름진 음식들만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끔찍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의 아침 식사 일과와 관련하여 또 하나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 시절에 처음 맛을 들인 스위스산 에멘탈 치즈에 대해 엄청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향이 강하고 값비싼 치즈를 엄청난 양으로 끊임없이 밀수입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으로의 사치성 식료품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그는 정교하게 짜인 대규모 밀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입품을 조달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정권은 매년 수백만 달러의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즐기는 최고급 해산물 취향 역시 똑같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김정은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의해 명시적으로 굳게 금지된 품목인 랍스터와 캐비아를 아주 정기적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국내에서 랍스터 양식장을 만들려다 처참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고급스러운 식탐을 채우기 위해 카스피해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캐비아와 프리미엄 랍스터를 끊임없이 사들입니다. 북한 내부의 자체 생산 시스템이 그의 까다로운 기준을 도저히 충족시키지 못하자 그는 국제법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계속해서 불법 수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가 논란이 많은 지도자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논란의 요리인 상어 지느러미 수프를 아주 자주 즐긴다는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국제적인 핵 보복 공격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마당에 멸종 위기에 처한 상어의 생존 따위를 걱정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콘텐츠를 즐겁게 보셨다는 뜻일 테니 무척 기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도대체 저게 말이 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소중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다면 단순한 좋아요 버튼에서 멈추지 마시고 바로 아래에 있는 하이프 버튼을 가볍게 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약간의 추가 수입을 얻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며 이제부터는 이 북한의 지도자가 자신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음주와 흡연 습관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최측근들을 위한 주류를 수입하는 데에만 매년 무려 3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탕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3천만 달러라니 참으로 믿기 힘든 액수입니다. 이는 웬만한 소규모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보다도 더 큰 엄청난 금액이며 오직 술에 취하기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이 많은 돈이 허공에 무의미하게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네덜란드 당국이 로테르담 항구에서 무려 100만 병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러시아산 보드카를 압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막대한 물량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모두 평양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정은과 그의 최고위급 군사 관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되었던 이 거대한 규모의 화물은 북한 정권이 지도자의 엄청난 음주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도화되고 복잡한 밀수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즐겨 찾는 술은 바로 크리스탈 샴페인이며 전직 셰프인 후지모토의 생생한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자리에 앉은 채로 이 비싼 샴페인 2병을 통째로 비워버리는 일이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이 샴페인은 한 병당 수백 달러를 호가하기 때문에 그가 평범한 저녁 시간에 소비하는 샴페인 비용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최고급 크리스탈 샴페인만이 그의 유일한 사치스러운 취향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정은은 최고급 헤네시 코냑에 대한 아버지의 병적인 집착까지 그대로 물려받았으며 북한은 이 단일 브랜드의 술을 수입하는 데에만 매년 약 100만 달러의 국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코냑 한 병의 가격은 대략 630달러에 달하며 이는 북한의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평균 연소득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지독하고 슬픈 불평등의 현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 하룻밤에 가볍게 마셔버리는 코냑 단 한 병의 가격이 그의 불쌍한 인민들이 1년 365일 내내 고된 노동을 견디며 버는 돈보다 더 비싸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의 충격적인 음주 행태와 관련하여 가장 놀라운 폭로는 그가 하룻밤 사이에 프랑스산 최고급 와인 10병을 마셔 치웠다고 측근들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렸다는 후지모토의 증언에서 나옵니다. 이 오만한 주장이 어느 정도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의 전반적인 알코올 소비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최고급 프랑스 보르도 와인은 한 병에 수천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하룻밤에 마신 술값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연봉보다 더 비쌀 수 있다는 충격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자신의 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나쁜 습관들에 더해 김정은은 자신이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국가의 엄격한 흡연 규제마저 아주 대놓고 무시하며 조롱하는 지독한 골초입니다. 북한 당국이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극도로 엄격한 금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본인은 공식적인 현지 지도나 대중 연설 행사에서 최고급 담배를 여유롭게 피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버젓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선호하는 담배 브랜드에는 말보로와 던힐이 포함되며 이 두 가지 모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복잡한 밀수 비용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되는 최고급 수입 담배들입니다.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당당하고 뻔뻔하게 담배를 피우는 그의 모습은 국가의 모든 법과 규제가 오직 절대 권력자인 최고 지도자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아주 오만하고 폭력적인 메시지를 인민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음주와 심각한 골초 습관의 치명적인 결합은 김정은에게 아주 심각한 불면증 문제를 유발하며 이는 그의 불규칙한 일정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고 알코올과 담배라는 두 가지 유해 물질에 대한 의존도를 끝없이 심화시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엄청난 양의 독한 술을 들이켜지 않고는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으며 결국 이러한 치명적인 악순환의 굴레에 영원히 갇혀 이제 우리는 김정은의 하루 일과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충격적이고 불쾌한 부분인 악명 높은 기쁨조의 실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수한 집단은 김정은과 그의 측근 고위 간부들에게 노래와 춤, 그리고 마사지와 더욱 은밀한 서비스를 통해 오직 그들을 완벽하게 즐겁게 해주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극도로 까다롭게 선발된 약 2,000명의 젊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치밀하게 조작된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 막대한 규모의 기쁨조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국가 자원을 물쓰듯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단 한 해 동안에만 그는 오직 이 여성들을 위한 화려한 명품과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무려 400만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허공에 날렸다고 합니다. 이 특권층 그룹에 합류하고 계속 남아있기 위해 그들은 숨 막힐 정도로 엄격한 신체적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며 정기적으로 매우 철저하고 모욕적인 건강 검진을 강제로 받아야 합니다. 이 기쁨조를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믿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오직 그들의 외모와 음악적 재능, 그리고 북한 정권의 최고위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봉사하려는 맹목적인 복종심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선발됩니다. 뽑힌 이들은 김정은과 그의 최측근들을 완벽하게 기쁘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설계된 유흥과 오락, 그리고 마사지 기술과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고강도 전문 훈련을 강제로 받게 됩니다. 이 기쁨조는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개인 생활 중에서도 가장 엄청난 돈을 빨아들이는 끔찍한 구멍 중 하나이며 평범한 북한의 가정들이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동안 매년 수백만 달러라는 거액을 무자비하게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저녁 시간은 수백 명의 손님을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최고급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자신만의 웅장한 전용 극장으로 물러나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 배타적이고 은밀한 장소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업용 극장들과 직접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가장 진보된 최신형 영사 기술과 압도적인 사운드 시스템을 완벽하게 자랑합니다. 이 화려한 시설을 처음 건축하고 매년 최고 상태로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계산해도 엄청난 수백만 달러의 혈세 지출을 의미합니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개인 극장에서 김정은은 화려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와 디즈니 만화, 그리고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비롯한 액션 영화, 심지어는 북한 내에서 엄격하게 시청이 금지된 한국의 인기 드라마까지 거침없이 상영하며 즐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입니까? 북한의 평범한 백성들은 외부 세계의 영상물을 몰래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끔찍할 정도로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반면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는 화려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전 세계의 가장 트렌디한 최신 엔터테인먼트를 마음껏 음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극장은 또한 김정은이 자신의 엘리트 최측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위협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이나 군사적 성과를 담은 영상을 과시하는 매우 중요한 체제 선전의 장소로도 널리 활용됩니다. 2023년 8월에 그는 수백 명의 고위급 군 장교들을 이 극장으로 직접 초대하여 화려한 해군절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으며 그들은 최고급 다과를 배불리 즐기면서 핵미사일 발사 시험 영상을 감상하는 기괴한 파티를 벌였습니다. 김정은의 외모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일반적인 허영심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의 옷장은 국제사회의 엄격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최고급 패션 하우스에서 수입한 수천 달러 상당의 맞춤형 정장과 재킷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상징적인 스타일은 대개 넥타이를 맨 어두운 정장이거나 할아버지 김일성의 복장을 연상시키는 마오쩌둥 스타일의 재킷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그 어떤 주민도 그의 독특한 머리 모양을 감히 따라하지는 못합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생활 양식 기준에 맞춰 머리를 자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북한에는 정확히 28가지의 승인된 헤어스타일이 존재하는데 여성용은 18가지이고 남성용은 10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매우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승인된 스타일 중 그 어떤 것도 김정은의 독특한 머리 모양과 닮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는 그가 온 나라에서 오직 자신만이 그 특별한 외모를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 모양 하나만을 위해서도 전문 스타일리스트와 최고급 제품이 필요하며 옆머리를 바짝 밀고 윗머리를 길게 연출하여 키가 더 커 보이도록 시각적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북한의 그 어떤 이발사도 최고 지도자의 상징적인 스타일을 감히 흉내내려고 시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영입한 전속 스타일리스트와 정기적인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김정은의 장신구 수집품 역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지출 부문을 차지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 신문에 따르면 그의 개인 시계 수집품 가치는 무려 82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인민들은 기본적인 시계조차 없거나 시계를 작동시킬 안정적인 전력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시계에만 82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고가의 시계를 착용하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번갈아 착용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값비싼 시계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된 상징물입니다. 또 다른 단골 장신구는 그가 모든 공식 행사마다 들고 다니는 신뢰하는 쌍강경입니다. 이는 군사시설을 시찰하는 지도자에게 실용적인 도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쌍강경 자체만 해도 수천 달러를 호가하는 최고급 광학 장비입니다. 그의 가장 평범한 소품조차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연간 소득을 가볍게 초과하는 엄청난 비용을 나타냅니다. 고급 차량에 대한 김정은의 엄청난 열정은 유럽의 선진 자동차 기술을 접할 수 있었던 스위스 유학 시절에 형성되었습니다. 그의 현재 수집품에는 세계에서 가장 명성 높고 비싼 차량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방 정보기관들은 그의 개인 자동차 수집품 가치를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잠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전거에 의존하거나 걸어 다니고 혹은 정비 자금 부족으로 자주 고장나는 만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안 개인 차량에만 1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된 것입니다. 그의 차량 수집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 기종은 차량 한 대당 대략 1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 가드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급 승용차가 아니라 강철판 보강재와 폭발물로부터 보호하는 장갑 바닥, 그리고 공격을 받아도 깨지지 않는 다층 구조의 방탄 유리를 갖춘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풀만 가드는 517마력을 발휘하는 5.5 리터 VCB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하여 필요한 경우 김정은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차량은 그가 2011년 지도자가 된 이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주요 공식 행사에서 그의 주된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단 한 대의 방탄 차량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해도 유사한 보호 기능을 갖춘 마이바흐 62S도 소유하고 있어 예비 이동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2019년 2월에는 평양에서 방탄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600을 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이는 관영 매체를 통해 그의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자주 노출됩니다. 그의 수집품은 벤츠 브랜드를 넘어 롤스로이스 팬텀까지 이어지는데 이 차량은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환영 행사에 사용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 익스텐디드 휠베이스는 극소량만 생산되며 개별 소유주를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정은의 버전은 일반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이 국제정보기관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직후인 2010년 초에 아우디 R8과 A8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럽 유학 경험이 자동차 선호도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의 정밀 공학 제품이 그의 수집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차량 수집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지속적인 지출입니다. 이러한 명품 차량들은 전문 부품과 최고급 연료,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를 필요로 하며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 수입해야만 합니다. 김정은이 지상에서 누리는 사치가 과도해 보였다면 그가 바다에서 즐기는 향락을 발견할 때는 더욱 놀라실 것입니다. 그의 개인 요트 수집품은 그의 전체 생활 방식 중에서도 가장 터무니없는 지출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할리우드의 거물 스타들이나 거대 기술 기업의 억만장자들이 소유한 요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의 주요 요트는 7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95피트 길이의 호화 선박인 프린세스 95입니다. 이 요트는 유명한 LVMH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속해 있으며 최신 해양 기술과 최고급 가구, 그리고 웬만한 5성급 호텔을 능가하는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린세스 95에는 선장의 티 테이블과 3개의 넓은 데크, 그리고 10명의 손님을 위한 최고급 식사 공간과 호화로운 거실, 그리고 개인 욕실이 딸린 4개의 화려한 침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박은 승무원 구역과 매끄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공간을 갖추어 최대 8명의 손님에게 완벽한 사치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에게 요트 한 대로는 분명히 만족스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그의 개인 저택 옆에 정박해 있는 또 다른 100피트 크기의 요트가 포착되었으며 이와 함께 수많은 제트스키와 60m 길이의 레저용 선박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해상 함대의 총 가치는 2천만 달러를 쉽게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선박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 또한 엄청난 규모의 지속적인 지출을 발생시킵니다. 호화 요트는 전문 승무원과 최고급 연료, 그리고 정기적인 정비와 안전한 정박 시설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프린세스 95 한 대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유지 보수와 운항을 위해 매년 수십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평생 바다를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고 레저용 보트를 경험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상 지출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마도 김정은의 일상에서 개인 경호만큼이나 막대한 자원을 집어삼키는 부문은 없을 것이며 이는 일부 소규모 국가들의 전체 국방 예산을 압도할 정도로 거대한 지속적 지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경호원 선발 과정은 자신의 신체적 왜소함에 대한 그의 깊은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모든 개인 경호 부대원들은 5피트 5인치보다 키가 작아야만 하는데 이는 김정은이 자신의 보호자들 옆에서 결코 작아 보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호원들은 단순히 신체적 조건만으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전문적인 준비 과정을 거친 고도로 훈련된 전투원이자 무술가들입니다. 그의 경호팀을 위한 훈련 비용은 엄청난 지속적 지출을 의미합니다. 이 경호원들은 고급 전투 기술과 무기 취급 방법, 그리고 감시 탐지와 응급 의료 절차에 대한 정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단 한 명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엘리트 특수부대 군인들인 셈입니다. 그의 저택 경호는 개인 경호원을 훨씬 넘어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평양 저택은 높은 장벽과 다중 보안 검문소, 그리고 감시 카메라와 모션 감지기, 그리고 지하 벙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시스템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는 매년 수백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김정은의 통신 보안 역시 또 다른 거대한 지출 부문입니다. 그는 대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통신 시스템에 의존하며 이는 일반적인 통신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전문 장비와 기술 지원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문 기술자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의 이동 보안에는 잠재적인 위협을 교란하고 암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 대의 동일한 항공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세 대의 대통령 전용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엄청난 연료비와 정비비, 그리고 승무원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는 종종 마지막 순간에 비행 계획을 변경하곤 하는데 이로 인해 추가 항공기와 승무원이 항상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상 이동 보안은 미끼 차량을 활용하고 이동 경로를 끊임없이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동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단 한 대의 방탄 차량을 사용하는 대신 김정은의 경호 프로토콜은 실제 지도자가 어느 차량에 탑승했는지, 잠재적 공격자가 혼란을 느끼도록 여러 대의 동일한 차량을 동시에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경호 지출 중에서 가장 등골이 오싹한 부분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그의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 사건은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수단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김정남은 한때 북한 권력의 유력한 후계자로 여겨졌으나 2001년 가짜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적발된 이후 눈밖에 났습니다. 이 망신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망명 생활을 해야 했지만 김정은은 여전히 그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2017년 2월 13일 김정남은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여성이 그에게 각각 접근하여 한 명은 그의 얼굴에 기름진 물질을 발랐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눈과 입을 가린 뒤 신속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물질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화학 무기 중 하나인 VX 신경작용제였습니다. 김정남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도 전에 공격을 받은 지 20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제거 과정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으며 국제사회의 거대한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족조차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위협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복형을 제거하는 데 든 재정적 비용은 그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그 어떤 사람에게 전달된 강력한 경고 메시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지도자가 신과 같은 숭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설득하는 동시에 막대한 자원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선전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 선전 시스템은 그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지속적인 지출 중 하나를 차지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김정은을 일반적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성한 존재로 바라보도록 주입식 교육을 받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관영 매체는 그가 전지전능하며 마음을 읽는 능력을 포함하여 초자연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묘사하는 끊임없는 방송을 통해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러한 선전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은 엄청난 지속적 지출을 초래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라디오 방송 그리고 인쇄물과 대중 전시물을 만드는 일은 광범위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유통망을 요구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김정은의 신성한 본질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맞춤 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선전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주민들 사이에 김정은에 대한 단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뿌리 깊은 공포를 심어줍니다. 이러한 공포는 사람들이 그를 신과 같은 지도자로서 무한한 자원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게 만들므로써 그의 사치스러운 지출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선전 시스템은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극심한 내부 빈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생활비 지출이 왜 계속해서 치솟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지도자를 신성하다고 믿을 때 자신들이 심각한 박탈감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지도자가 사치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지출 항목들을 모두 합산해보면 김정은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불평등과 자원 배분의 왜곡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체 예산의 거의 25%가 군사비로 지출되는 동시에 대략 30%에 달하는 자금이 김정은 개인의 사치품과 경호체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북한의 국가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평범한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오직 김정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쓰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500달러짜리 커피를 마시고 100만 달러 상당의 차량을 즐기는 동안 그의 인민들은 정부의 부실한 배급에 의존하며 기본적인 의료와 교육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대가 역시 김정은의 의사 결정 능력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그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일정은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동시에 잠재적 위협에 대한 편집증적인 피해 망상을 더욱 키웁니다. 이는 잘못된 결정이 더 큰 보안상의 우려를 낳고
결과적으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보호 조치를 요구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김정은의 일상적인 지출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부분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매년 술값으로만 쓰이는 3천만 달러였나요? 아니면 1억 달러 가치의 자동차 수집품 혹은 2천 명에 달하는 기쁨조였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이 폐쇄적인 정권의 숨겨진 지출에 대해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벨을 켜두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와 건강하게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즐겁게 감상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